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한 달간 부산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이 부분 개장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해수욕장 중 가장 먼저 연 건데 25도가 넘는 초여름 날씨에 많은 나들이객이 몰렸습니다.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패한 최태원 SK 회장 측이 판결문 최초 유포자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 측은 당초 판결문 비공개 요청을 했지만 재판부가 법원 전산망에 올렸고 최근 SNS 등에서 통째로 도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가 발견돼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아이를 출산한 뒤 유기한 30대 친모를 붙잡아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늘도 서북도서 일대에 GPS 전파 교란 신호를 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오물풍선 살포 등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해 치졸하고 저급한 행동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낮 기온이 25도가 넘으면서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은 부분적이지만 문을 열었습니다. 이런 초여름 날씨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첫 소식은 강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한 파란 바다 위를 제트스키가 내달립니다. 더위를 피하려는 피서객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밀려드는 파도에 몸을 맡기고 파라솔 아래 자리 잡은 아빠와 아들은 모래성 쌓기에 푹 빠졌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 지금 모래놀이 하고 있는데요. 애가 하나도 지치지도 않고 정말 잘 놀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지금 잘 웃고 있는데 맞지 승현아? 잘 데워진 모래 위에서 일광욕에 빠진 사람들은 초여름이 주는 선물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주 선택하기는 참 좋습니다. 너무 빼도 짱짱하지도 안 하고 하기는 굉장히 좋은 날입니다. 모래 조각으로 재탄생한 유명 미술품들은 피서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하나하나가 이렇게 섬세하게 해서 굉장히 작품이 정말 이게 모래인가 싶을 만큼 안 믿어져요. 보고도 안 믿어집니다. 중앙부 300m만 일부 개장한 해운대 해수욕장은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문을 엽니다. 전국적으로 25도가 넘는 이른 더위는 다음 주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집회와 이색 행사도 많았습니다. 서울 도심에서는 성소수자들의 연대를 강조하는 퀴어 축제가 열렸고 63빌딩을 걸어서 올라가는 행사도 있었습니다. 한강변에서는 헤엄치고 달리고 자전거를 타는 3종 축제도 개최됐습니다. 이 소식은 안정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열세! 서울 을지로 일대가 무지갯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성소수자들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열린 이번 퀴어 축제 집회에는 경찰 추산 15,000명이 참가했습니다.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이렇게 서로 받쳐주고 그러고 있으니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시가 해당 집회의 서울광장 사용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을지로 일대에서 개최됐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성소수자의 인권 증진을 외치며 서울 종로와 을지로 일대에서 3km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이색 복장을 갖춰 입은 사람들이 발목을 요리조리 돌리며 준비 운동에 한창입니다. 가족, 친구와 함께 63빌딩을 끝까지 오르는 계단 달리기 대회 참가자들입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러너웨이 춤 주시고 준비 렛츠 고! 땀이 뻘뻘 흐르고 숨이 턱턱 막히지만 10여 분 후면 정상에 도착합니다. 엄마 아빠는 그냥 늦게 와서 그냥 빨리 갔어요. 재밌어요. 같은 시간 한강변에서 열린 한강 3종 축제에는 4천여 명이 참가해 시원하게 한강물을 갈랐습니다. 또 다른 참가자들도 밝은 표정으로 달리기를 하고 자전거를 타며 축제를 즐겼습니다. 시원한 바람과 파란 하늘 속에 시민들은 6월의 첫 주말을 만끽했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노사연 관장의 재산 분할에는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를 선장시키는 밑바탕이 됐다는 판단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죠. 하지만 이 비자금이 불법이라면 이렇게 재산을 분할하는 게 맞는 건지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판결문까지 유포되면서 또 재산 분할 금액이
가늠이 안 될 정도로 크다 보니까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 측은 판결문이 온라인에 확산되자 이를 최초로 퍼뜨린 유포자를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심 판결에는 최 회장이 재산 분할금을 늦게 줄 경우 하루 1억 9천만 원의 이자가 붙는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먼저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혼 소송 1심에서 최태원 SK 회장은 재산 분할금으로 665억 원을 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선 그 액수가 20배 넘게 뛰었습니다. 최 회장의 이혼 책임을 훨씬 더 크게 인정한 결과로 이혼 과정이 세세하게 담긴 판결문 파일이 통째로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법원 전산망에서 파일을 빼낸 최초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가족 간 사적 대화까지 담겨 있는데 이를 무단으로 퍼뜨리는 건 범죄 행위라는 것입니다. 또 최초 유포자가 아니어도 다수에게 고의로 판결문을 퍼뜨릴 경우 선처와 합의 없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태원 회장이라든지 관련자에 대해서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함께 인터넷상에 유포를 했다라고 한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을 할 수는 있습니다. 대법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최 회장이 재산 분할금을 늦게 주면 하루 1억 9천만 원의 지연이자가 붙는다는 내용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최 회장 측은 SK 실트론 등 계열사 지분을 처분하거나 지주사 주식으로 담보대출을 받아 재산 분할금과 이자료를 지급하는 방법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법조팀 박은채 기자와 이혼 판결과 관련한 궁금증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항소심 판결문에 애플 창업자죠 스티브 잡스가 등장을 했어요. 네, 혹시 스티브 잡스가 연봉을 얼마나 받았는지 아시나요? 뭐 애플이 워낙 글로벌 기업이니까 굉장히 많이 받았지 않나요? 1달러였습니다. 급여만 보면 그런데요. 예. 사망 전까지 보유 주식은 애플 주식 550만 주, 한국 돈으로 1조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이번 이혼 재산 분할 사건은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볼 것이냐가 가장 큰 관건이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연봉만이 경영 활동에 대한 보상이라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스티브 잡스 예시를 들며 반박한 겁니다. 재판부는 삼성그룹 총수였던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회장도 언급하면서 이들도 무보수 경영을 했고 하고 있는 만큼 경영자들은 연봉보다 배당금이나 주식으로 보상받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SK 주식 가치 증가에 노관장의 기여가 상당 부분 영향을 끼쳤다고 인정했습니다. 재산 분할 대상에 대한 판단이 2심에서 뒤집히면서 노관장 측에 지급하라는 재산도 1조 3,800억 원으로 원심에 비해 20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예, 저희가 판결문 내용을 전해드리고 있지만 최 회장 측이 선고 날에 이 판결문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원래도 가사 사건은 판결문 비공개가 원칙이라서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최 회장이 비공개 신청을 한 건 법원 관계자들, 그러니까 다른 재판부 판사들도 판결문 내용을 볼 수 없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법원 전산망에 게시된 판결문은 외부인은 못 봐도 법관들은 열어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기의 소송인데다 다른 판사들의 사례 연구로도 의미가 있었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SK 측은 재판부가 판결문을 통해 노관장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공개했다며 비공개 가사재판의 원칙을 위배한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200쪽에 달하는 판결문에는 노관장 측이 주장하는 내용들,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이 유무형으로 선경을 지원한 내용들과 최 회장의 이혼과 관련한 개인사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는 만큼 민감하게 반응한 걸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사이에 소송이 하나 더 있다고 들었는데 미술관 퇴거 소송 이건 어떻게 될까요? 네, 노 관장이 운영하는 미술관은 SK 본사가 있는 SK 서린 빌딩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에게 공간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 이후인 지난해 4월인데요. 2019년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에도 무단 점유가 이어지고 있어 손실이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노 관장은 아트센터 나비가 개관한 2000년 이래 계속 이 미술관을 맡아왔습니다. 항소심 재판에서도 SK 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이 퇴거 소송으로 인해 노 관장의 사회적 지위가 위태로워졌다고 지적했는데요. 퇴거 소송에서 아트센터 나비 측은 이혼 판결의 취지를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고 SK 이노베이션 측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기에 나가달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 선고는 오는 21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예,
재산분할금이 워낙 크다 보니까 변호사들, 법무법인의 그 성공보수 이것도 굉장히 화제더라고요. 네, 조단위라는 가사소송에서 보기 힘든 천문학적인 금액이 등장하다 보니 노관장 측 법률 대리인에게 얼마가 돌아가냐가 큰 관심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이 됐을 때 변호사에게 돌아가는 성공보수, 즉 승소사례금은 분할 금액의 5%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게는 재산 분할액의 10%까지도 지급되는데 저희가 취재해보니 그 정도로 계약한 건 아니라고 전해집니다. 보수적으로 5%만 잡아도 500억 원이 넘으니까 법무법인 4곳이 나눠 가져도 큰 돈입니다. 이혼 소송을 담당한 한 변호사는 2심 판결 직후 취재진 앞에서 활짝 웃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최 회장 측 변호를 맡은 국내 최대 법무법인은 울상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은채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태어난 지 몇 시간도 안 된 신생아가 이곳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발견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를 버린 사람은 30대 친엄마입니다. 키울 자신이 없어서 그랬다고는 하는데 제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아이를 10달 품은 엄마가 이토록 비정할 수가 있나 싶습니다. 장덕진 기자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공영주차장 인근 분리수거장입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이곳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애기 울음소리가 나니까 그래서 이제 보니까 종량제가 아니라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져 있었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분리수거장에서 갓 태어난 남자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아기를 버린 건 30대 친모 A씨. 친모는 오전에 출산했다가 저녁 7시쯤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곳에 신생아를 유기한 30대 친모 A씨를 범행 2시간여 만에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친모는 병원이 아닌 집에서 아기를 낳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부모 알지 못하게 아동을 출산한 후에 자신이 없어서 그 아동을 유기한 걸로 이런 요지. 발견된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건강 상태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오늘 고속도로에선 사고가 난 차량이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면서 2차 충돌을 하는 대형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전남 여수에선 수상 스포츠를 즐기려던 20대 남녀가 바다에 빠지는 일도 있었는데요. 사건 사고 소식 김영현 기자가 모았습니다. 한 승용차가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녹지대를 넘어 반대편 차로로 차량 한 대가 날아와 덮칩니다. 충북 충주시 중앙탄면 용적림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에서 승용차 4대가 부딪혔습니다. 사고는 상행선을 달리던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중심을 잃은 차량이 녹지대를 넘어 반대편 차로로 날아와 마주오던 승용차 2대를 잇따라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2차로에 가던 차가 1차로로 변경을 하면서 차를 치니까 반대편으로 넘어간 거예요. 어두운 밤 해경대원이 남성을 구조해 나옵니다. 전남 여수시 모사금 해수욕장 앞 배상에서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구명환을 붙잡고 있던 20대 남녀와 이들을 구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든 30대 남성을 구조했습니다. 20대 남녀는 해수욕장에서 패들보드를 타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돌풍이 불어 물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새카맣게 탄 건물 안쪽으로 물을 뿌립니다. 충남 천안시 직산읍에 있는 가구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지만 공장 한 동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3,60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출입구 주변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최혜병 특검법 관철을 촉구하는 장외투쟁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를 멈추라고 날을 세웠고요. 22대 국회가 개원했지만 여야는 시작부터 충돌하고 있습니다.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특검으로 수사하라.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잇따른 거부권 행사로 삼권 분립을 부정하고 있다며 장외투쟁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모든 것을 대통령이 거부합니다. 당연히 해야 될 특검을 거부합니다. 이제 안에서 밖에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 최혜병 특검법을 하늘과 땅이 그물인 천라지망에 빗대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새로운 최혜병 특검법은 천라지망이 되어 사고 책임자와 수사 회피 범인들을 빠짐없이 올가매고 잡아낼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민생을 외면한 채 정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며 재차 날을 세웠습니다. 안타까운 사건마저 정치 공세 수단으로 삼아서 정권을 겨냥하는 무도한 행태를 이제 멈춰 주십시오. 야당은 최혜병 특검법을 다시 밀어붙일 태세이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필수적으로 막을 태세여서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협치가 아닌 대치로 문을 열게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종부세 논쟁에 대통령실도 폐지 검토 의견을 밝히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민주당 안에서도 생각이 조금씩 다르고 국민의힘과 정부도 약간의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쏘아올린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종부세 폐지를 포함해 세금 제도를 전반적으로 충분히 논의해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도 종부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상속세와 금투세도 완화 또는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집값은 잡지 못했고 중산층 수십만 명에게 세금 폭탄만 안겼습니다. 집 가진 것이 죄도 아닌데 왜 징벌적 과세, 이중과세를... 대통령실까지 나서 종부세 폐지 얘기를 꺼낸 만큼 기획재정부는 의견을 수렴해 7월 세법 개정안에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는 세수 감소를 우려해 폐지가 아닌 완화 쪽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속내가 복잡합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을 시사했고 고민정 최고위원 역시 종부세의 총체적 재설계를 주장했지만 내부에선 일부 의견일 뿐이라며 선을 긋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당내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 내에서 현안으로 다루고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전혀 저희 민주당의 이런 기조와는 다르다. 총선 민의와도 완전히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도 상임위에서 관련 논의는 할 수 있다고 밝혀 22대 국회가 열리면 세제 개편이 불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국회팀 최돈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속내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의 속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민주당 얘기인데 앞서 보신 종부세 관련입니다. 예. 총선 민의와 배치된다면서 관련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고 했지만 속내가 복잡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사실 종부세 폐지는 민주당이 먼저 꺼냈습니다. 종부세와 관련된 국민들의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민주당이 그 부분과 관련된 검토는 필요하다라고. 당시 하루 만에 개인 견해일 뿐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민주당에선 종부세 발언이 이어졌는데요. 고민정 최고위원은 종부세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후 강성층의 비난이 쏟아진 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종부세는 민주당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었거든요. 종부세를 다시 꺼낸 이유가 뭡니까? 민주당으로선 정권 재창출에 실패해 부동산이 컸다는 분석이 많았던 만큼 중도층을 잡겠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종부세가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 대신 공시가격과 종부세율을 올리고 정작 투기와 관계없는 실거주 1주택자가 피해를 입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는 평가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자세로 인식되는 만큼 당 정체성 혼란, 지지층 비판은 상당합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 대표 공약이고 보수정당 정책인 만큼 민주당으로선 명분과 실리 모두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보입니다. 예, 다음 주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만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숫자예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인터넷 팬카페인 위드운이 회원수인데요. 총선 때만 해도 2만 명에 불과했던 회원수가
비대위원장 사퇴 이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한 전 위원장의 당대표 등판을 부추기는 효과로 이어진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정치인들도 팬덤이 있는데 이런 팬덤이 실제 정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한 전 위원장이 실제로 당대표에 나선다면 이 8만 명에 달하는 팬카페 회원이 도움이 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카페엔 당원 가입 인증 게시판이 있는데 여기서 당원에 가입해서 당비를 내면 책임 당원이 되고 오는 전당대회에서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회원들은 전국 곳곳에서 오프라인 모임도 갖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당대표 선거가 당원과 여론조사 합산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서 이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최 기자, 팬덤이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도 만만치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는 재명인의 마을이라는 팬카페가 있는데 회원 수가 20만 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고 민주당의 주요 정책 결정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펴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민심이 많은데도 이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출마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정치인도 연예인처럼 팬덤이 있는 거야 뭐라 할 수 없지만 정치인이 민심이 아닌 팬심에 휘둘린 건 좋지 않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예, 마지막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옹졸이라고 돼 있는데 양옆에 윤석열 대통령과 조국 대표가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먼저 이 관련한 브리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자신과 가족을 위해 사익을 추구하면서 거부권을 남발하는 거부왕 윤 대통령만큼 옹졸한 정치를 잘 보여주는 이는 없을 겁니다. 조국 대표가 윤 대통령의 당선 축하난을 거부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옹졸한 정치라고 비판하자 윤 대통령이 옹졸하다고 다시 반박한 겁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기자단 만찬 메뉴였던 계란말이와 김치찌개에 대파가 빠진 게 옹졸, 쫄보의 상징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대통령실이 지난 총선 악재였던 대파 논란을 의식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은 그 난에 물을 주는 모습을 사진을 올렸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천 의원은 공은 공이고 사는 사라며 윤 대통령도 보내고 싶어서 보냈겠냐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행정부 수반인 기관 대 기관으로 보낸 건데 헌법기관에 대한 상호 존중을 저버린 거라고 반문했습니다. 이러면서 영어 문구를 덧붙였는데요. 해석하면 우리는 계급의 경례를 하는 것이지 사람의 경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돈희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오늘도 연평도와 백령도 일대로 GPS 전파 교란을 이어갔습니다. 주민들은 조업에 차질을 빚었고 특히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해 신원식 국방장관은 치졸하고 저급한 행동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북한이 나흘째 서북도서 일대를 향해 위성 항법 장치 GPS 전파 교란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인천 해상으로 가는 여객선과 어선의 내비게이션이 오작동을 반복하는 등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선들은 나가면은 잘 찾아다니지 못한다고 그래요. GPS가 안 되니까 20달 들어오고 그러더라고. 가끔 전화도 잘 안 찾을 때가 있고. 다만 현재까지 GPS 교란으로 인한 군사작전 제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인도태평양 40여 개국 국방수장이 모인 자리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정상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치졸하고 저급한 행위입니다. 반인륜적이고 정전협정에 대한 명백하고 중대한 위반입니다. 내일도 북쪽에서 남쪽으로 부는 북풍이 예보돼 북한이 다시 풍선을 띄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풍선 낙하물에 유의하고 풍선을 발견해도 직접 만지지 말고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이성식입니다. 북한 도발에 한미일 3국은 워싱턴에 사무국을 설치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자신 소유의 워싱턴 인근 한 농가에서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처관을 맞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3국은 최근 북한이 도발과 함께 중국, 러시아와 밀착을 강화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North Korea continues to violate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threaten the region with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 특히 3국은 서울에 있는 사무국과 유사한 기구를 워싱턴에도 설치해 협력을 한층 더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We are committed to forming some sort of coordinating body, a secretariat of some kind. We have been tasked by our leaders to support that.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 이사회 회의에서도 한미일 3국은 북한의 최근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비판했습니다. The purpose of the satellite cannot be clearer. Colleagues, the launch is one of the most expensive fireworks. 이에 당사국으로 참석한 북한의 김성주 유엔 대사는 미국이 오히려 위협이고 안보리 심의 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에서는 안보리 결의 위반을 한 북한에 대한 별도의 결의나 의장성명 채택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중국에는요, 결혼을 할 때 지참금을 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신랑 측이 신부 측에 주는 감사 인사 성격의 현금을 말하는데 워낙에 큰 돈이 오가다 보니까 범죄나 사기가 끊이질 않고요. 이혼이나 파혼을 하게 되면 돌려달라고 소송까지 벌어진다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한 결혼식장에 현금 운송 차량이 멈춰섭니다. 신랑 측이 준비한 차일이, 즉 결혼 지참금이 998만 위안, 우리 돈 18억 원에 이르다 보니 차에 싣고 온 겁니다. 지참금은 신랑 측이 신부 쪽에 감사를 표시하는 풍속이지만 액수가 커지면서 사건 사고도 끊이질 않습니다. 지참금만 받고 여자가 잠적하는가 하면 지참금을 노린 부모가 미성년 딸을 강제로 결혼시키려다 딸이 경찰에 신고하는 일도 있습니다. 파혼이나 이혼 뒤 지참금 반환 여부를 놓고 양쪽 집안이 싸우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혼외자를 숨긴 채 결혼한 아내가 지참금 반환 요구를 거부했다 연행되는 과정을 270만 명이 생중계로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중국 정부와 법원이 고액 지참금 문화를 바꾸자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남성이 여성보다 3천만 명이나 많은 성비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당분간 이런 상황을 개선하긴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미국 대선을 5개월 남겨두고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사건 유죄 판결로 범죄자가 됐죠. 트럼프는 사기 재판에 항소할 것이라 하고요. 극성 지지자들은 성조기를 거꾸로 내걸면서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2021년 미국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난입한 겁니다. 사상 초유의 의회 폭동 사태로 5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성추문 입막음 사건 배심원단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자 극렬 지지자들이 또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항의의 뜻으로 성조기를 거꾸로 매달거나 바이든 대통령을 욕하는 깃발도 내걸었습니다. May 30th, 2024, the day the U.S. died. 또 기소를 맡은 엘빈 브래그 검사와 유죄 판결을 내린 배심원의 신상을 털어 공격하자는 등 폭력적인 주장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작된 재판이라며 반발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위협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So we're going to be appealing this scam. The American principle that no one is above the law was reaffirmed.
유죄 판결 직후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41%를 기록하며 39%에 그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습니다. 열성 지지층이 결집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 이후 24시간 동안 역대 최대인 730억 원을 모금한 가운데 담당 판사는 다음 달 11일 형량을 선고합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6월 첫날의 시작과 함께 초콜릿이며 탄산음료며 식품 물가가 몰아치듯이 올랐습니다. 그간 총선의 가정의 달까지 정부 눈치만 보던 기업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건데요. 이달 중에 김과 간장, 치킨 값도 오를 텐데 오르는 품목이 죄다 서민들 그리고 아이들 필수 먹거리입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서울 중구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어제까지 4,780원 하던 초콜릿 제품이 10%가량 오른 5,280원에 판매됩니다. 다른 과자들도 100원에서 200원씩 오르는 등 제품별로 적게는 평균 6%에서 많게는 10%까지 인상됐습니다. 지난달 1일 가격 인상을 예고했던 식품 외식업계가 6월이 되자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한 겁니다. 탄산음료는 이달 중순경 가격 인상 예정인데 이에 더해 김과 간장, 프랜차이즈 치킨도 가격 인상이 예고돼 있습니다. 기업들은 원재료 값이 오른 만큼 가격 인상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장보러 나온 시민들은 울상입니다. 그전에는 좀 선뜻 물건을 좀 많이 구입하는 편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낱개로 좀 생각을 하면서 좀 구입을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가격 인상이 하루에 몰린 건 정치권을 자극하지 않으려 4월 총선을, 소비자들을 자극하지 않으려 5월 가정의 달을 회피하는 등 여러 가지 전략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정부는 지난달 초 식품업계를 직접 만나 가격 인상에 대한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업계 부담을 완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원가 상승 요인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체 흡수해 주셨으면 하는 이제 당부를 드렸고요. 하지만 한번 오르기 시작한 먹거리 가격은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커피 등 추가적인 제품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만큼 서민들의 지출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내년도 의료 수가가 1.96% 오를 예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가 인상되면 이는 재정 부담이 되고 또 결국 환자가 내는 진료비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건강보험공단과 7개 의학단체 중 5개 단체가 내년도 의료 수가를 평균 1.96%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와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의협은 모든 의료 행위에 재정을 투입해 의료 수가를 10%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독단적인 수가 협상 구조를 감행하겠다는 것은 1차 의료기관의 생존과 국민 건강의 근간을 위협하는 선택이 될 것이라며 공단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의료 수가가 인상되면 추가로 소요되는 건보 재정은 1조 2,700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인상되고 7년 만에 동결됐던 건강보험료도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흑자 적립금이 거의 30조 가까이 되거든요. 적립금을 고려해서는 그렇게 보험료 인상 자체는 안 하고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가 인상폭은 이번 달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뒤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총성이 멈추지 않던 가자 지구에 마침내 휴전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제시한 3단계 휴전안을 깜짝 공개했는데 이에 하마스도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중무장한 이스라엘군이 총을 쏘며 폐허가 된 건물을 샅샅이 수색합니다. 최대 우방국인 미국 반대에도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외곽에서 도심으로 밀고 들어가 지상전을 강행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하마스 소탕 의지가 강했던 이스라엘이 3단계 휴전안을 제시했다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개했습니다. Israel has offered a comprehensive new proposal. It's a roadmap to an enduring ceasefire and the release of all hostages.
1단계는 6주 동안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이스라엘군 철수, 여성과 노인 등 일부 인질 석방입니다. 2단계는 모든 생존 인질 교환과 이스라엘군 가자지구 철수입니다. 마지막 3단계는 가자지구 재건 계획 시작입니다. Hamas says it wants a ceasefire. This deal is an opportunity to prove whether they really mean it. Hamas needs to take the deal. 하마스는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 그동안 인질 석방의 대가로 요구했던 영구 휴전안이 담긴 영향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의 모호한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휴전안 제시는 인정하면서도 세부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을 지속해야 한다는 내부 강경파와 휴전을 촉구하는 미국의 압력 사이에 놓인 영향도 있어 보입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6월의 첫날인 오늘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역의 하늘은 대체로 맑게 드러났지만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밤사이 강원과 경북을 중심으로 강하게 쏟아지겠고요. 일부 강원 내륙과 산지로는 쌀아구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동쪽 지역은 비구름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강원과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긴 해도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지속됐습니다. 이 볕이 낮 기온을 크게 끌어올리면서 내일도 초여름 더위는 계속됩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전도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가 27도, 창원이 28도까지 올라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고 더운 가운데 내륙 곳곳으로는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주셨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복잡했던 일들 잠시 잊어보시죠.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명품숲 경남 사천의 각산 자연휴양림 편백숲 전경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주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